네, 그러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 배운 것부터 한번 잠시 보고 그런 다음에 오늘 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했었냐면 그 수송방정식의 풀이를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수송방정식이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ut equal b dot gradient u equal 0 그다음에 그 u equal u 제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서 b는 그 주어진 벡터장이고요. 근데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는 우선은 id만 생각, rn. 그래서 rn으로 가는 벡터장만 생각하죠. 자, 이렇게 벡터장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벡터장이 주어졌을 때,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진 특성선 방정식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선 방정식에다가 우리가 B라는 벡터장에다가 우리가 어떤 컨티뉴스 연속이면서 그 X 방향으로서는 이렇게 립시츠 연속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이 편미분 방정식 요 ODE의 해의 존재성을 논했고요. 그 ODE의 해를 가지고 이 방정식을 풀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 ODE를 풀 때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ODE를 풀기 위해서는 이 ODE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그 피카드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ODE를 그 피카드 방법론이 되게 많은 곳에서 발견되는 방정식 방법인데요. 그것의 또 하나의 방법을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우선은 해미토니안 OD라는 것을 좀 소개해 보고자 해요. 네, 해미토니안 OD. 해미토니안 OD. 그, 이거는 조금 특별한 OD인데요. 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H라는 것이 X하고 P로 주어진 함수인데 이게 R에서 정의되고 R로 가는 어떤 함수예요. 그 이걸 우리가 해미토니안이라고 하고요. 해미토니안이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어,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할 경우 음,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우리 OD를 우리가 해미토니안 OD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왜 이렇게 X하고 P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냐? 뭐 이런 거를 좀 깊게 살펴보려면 이제 심플렉틱 기하학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기하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요. 오늘 할 거는 그런 쪽의 강조는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해미토니안 OD의 가장 그 좀 중요한 성질 중 하나가 뭐 어떤 거가 있냐면요. 그 lemma. 이 만약 xt pt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밀토니안 방정식이면 어, H의 해밀토니안 OD이면 제가 여기 한글이 좀 약간 한글 글씨가 조금 못생겼는데 요즘에 한글을 안 쓰다 보니까 좀 글씨가 좀 잘 안 나오네요. 네.
이면 그럼 어떤 성질이 만족하냐면요. 그 HXT, PT가 상수입니다. 이 해미토니안 오리의 조금 신기한 성질 중 하나예요. 그래서 증명을 하면 이건 증명은 간단해요. 이 증명은 그냥 미분을 해요. 그 미분을 하면 그러면 연쇄 법칙에 의해서 x에 대한 x가 걸렸을 때는 x에 다시 나오고 그다음에 p에 대해서는 p 다시 이렇게 곱해지죠. 자, 근데 x하고 이제 p가 요 해미토니안 OD의 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발생하냐면 이거는 HX에 그다음 HP 마이너스 HP 그다음에 HX가 돼서 그냥 0이 됩니다. 그래서 뭐 증명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럼 이게 왜 좋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만 좋은 건 아니고요. 어떤 성질을 더 한 가지 보냐면요. 만약 H가 조금 더 좋은 성질을 갖는다고 해봐요. 어떤 성질을 갖는다면 코어시브라는 성질을 갖는다면 이거를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잠시 표현하면 어, 이게 뭐 그 한국어로는 강압적이라는 뜻이라네요. 예. 이 수학 용어가 조금 뭔가 약간 좀 이상한 번역어로 하면 좀 이상한 용어들이 많은데 이것도 뭐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뭐, 뭐 강압성을 가지고 있다면 뭐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즉 만약에 H, X, T, PT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면 이런 성질을 갖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거를 갖는다면 어떤 좋은 성질이 있냐면요. 이 XT하고 이 PT의 해가 대역적으로 존재해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번 시간에 잠시 제가 얘기했던 연습 문제랑 연관이 있는데요. 그 연습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x 닷 이퀄 fx로 주어진 이 미분 방정식이 있고 이 f가 만약에 어 f가 적어도 C1이기만 하면요. C1 그러니까 로컬리 립시치이기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제로부터 t까지 있을 때 이 t가 만약에 맥시멀 그 극대 그 뭐냐 코시 극대 혹시 극대 타임이라고 하면 극대 시간 코시 맥시멈 디벨로먼트. 네, 이걸 코시 맥시멀 디벨로먼트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성질이 만족하냐면요. 만약에 t가 유한하다면 이 어떤 놀라운 성질이 만족하냐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이 xt의 노름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연습 문제였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미토니안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있냐면 이 H 자체가 이미 그 C1이에요. C1이 있어야 미분 방정식을 얘기할 수 있죠. 왜? 그 이미 HP하고 HX에 대해서 어 그 미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벡터장 자체는 C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그 코시 립시츠 정리에서 해가 존재하고요. 그럼 해가 존재하니까 이제 그러면 그 해가 대역적으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H가 강압적인 그러니까 콜스비티를 만족을 한다면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이 에스티메이트에서 우선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만약에 이제 그 XT하고 PT가 이 강압적인 해미토니안 방정식의 해라면 이 강압적인 해미토니안 해가 된다면 그럼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XT, PT 이것의 뮤가 어떤 상수로부터 어떤 상수의 HXT, PT로 컨트롤됨을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요 해미토니안은 무조건 상수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해미토니안 해가 유한 시간 안에 다시 그 코시 극대 시간이 유한하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 해미토니안이 상수라는 것하고 이제 위배가 돼요. 왜냐하면 t가 이제 요게 컨저브 돼야 되는데 보존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존성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라지 t가 유한하다면 그러니까 유한하다면 무조건 저 앞에 있는 연수 문제에 의해서 폭발해야 되는데 해가 폭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해밀토니안의 상수함수라는 것이랑 이제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XT, PT는 PT 해가 대역적으로 존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해밀토니안은 약간 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해밀토니안이라는 성질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보존량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 편미분방의 방정식의 해의 대역적 존재성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ODE예요. 근데 PD는 좀 약간 이론이 다릅니다. PD는 약간 어 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 대역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런 코어시비티만 만족한다고 해서 편미분방 방정식의 해가 대역적으로 존재하느냐?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예. 그걸 고리따 한번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부터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수성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그 특선선 반법론을 이용해서 미분방정식으로 풀었어요. 그럼 이제 이 반법론이 어디에도 적용되느냐? 이제 또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해밀토니안 반법론 PD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몇 개의 특별한 방정식에 대해서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블라서 포화성인데요. 이 방정식은 이제 1920년대부터 이제 사람들이 유도를 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도됐는지 좀 약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우주를 생각해 봅시다. 우주에 있는 그 은하수를 생각해 봐요. 네. 은하를 생각해 봐요. 은하를 생각해 보면 그럼 별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렇게 별들이 많고 이 별들 하나가 이제 그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뉴턴의 그, 그 만율력의 법칙 때문에 그 두 입자 간에 그 인력이 작용할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인력이 작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들을 다 M1, 뭐 M2, 뭐 M3, M4 이렇게 따라다 하면 그럼 이 아무리 입자가 멀어져도 서로 간에 그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입자들의 운동은 어떻게 기술을 하냐면 우리가 뉴턴의 제1법칙에 의해서 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족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예. 고등학교 때 배웠던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입자 간의 그 중력 간의 그 상호작용을 다 계산한 거죠. 네. 이 법칙을 사용하면 뭐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족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 행성의 다이나믹스를 기술하는 방정식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 은하라는 것은 은하에 있는 별은 자그마치 10의 26승 정도나 되는 그 별의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건 컴퓨터로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계산 오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하를 관찰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방정식을 가지고 공부하면 컴퓨터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또 다른 비슷한 것에서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제 만약에 전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전자 클라우드가 있어서 플라즈마 같은 곳에서 이제 전자 간의 인터랙션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자 간의 인력이 또 있겠죠. 그것이 바로 쿨롱의 법칙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 입자도 당연히 이 미분 방정식을 기술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플라즈마 안에는 전자가 무려 10의 33승이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공부하기보다는 이 방정식의 이제 리미팅 폼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게 합리적인데요. 이제 여기 이 편미분 방정식의 그런 방정식을 연구하는 게 합리적인데요. 그것을 바로 그 통계역학적인 센스로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걸 말하기 전에 이거를 조금만 더 다르게 얘기하면요. 어, 이 xi의 한 번 미분은 우리가 벡터 그 속도죠. 속도를 내가 vi라고 적는다면 이 vi의 두 번 미분은 vi의 한 번 미분은 다음과 같은 현미분 반도식이 다음과 같은 미분 반도식이 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이제 그 라지 n을 이제 무한으로 보내는 어떤 센스의 리미스 취하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편미분 반도식으로 기술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어 그레디언트 파이, 그레디언트 v f 어, 여기서 이제 파이는 어떤 걸 만족하는 방정식이냐면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합니다. 여기서 f는 이제 그 의미 아닌 함수고 그 다음에 f가 정의된 것은 시간,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속도장으로 정의되어 있는 어떤 함수인데요. 이게 그 확률적인 이거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호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아까 말했던 람다 1일 경우에는 이제 그 어트랙티브라고 하고 이거는 보통 그 아까 말한 은하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이거는 이제 리펄시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전자 간의 인력에서 발생하는 것이 우선은 이게 포멀하게 이제 유도되는 것은 그 진이라던가 블라소비 이미 뭐 주장을 해가지고 이미 유도된 방정식인데요. 우선은 여기서 아직 컨젝처가 나온
컨젝처가 있는 것이 이게 실제로 엄밀하게 유도될 수 있는가? 이거는 지금도 컨젝처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것도 돼 있냐면 이 미분 방정식을 잘 보시면 이게 해미토니안 OD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해미토니안 OD가 되면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음, 뭐 H라는 것을 적당히 잘 정의하면 해미토니안 OD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해미토니안 OD를 가지고 이 리밋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 해미토니안이라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 블라소프 화성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최근에 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방정식을 우리가 현재는 뭐라고 부르냐면 블라소프 화성 방정식이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블라소프 화성 방정식 지금 구조를 보면 이 구조를 보면 제가 만약에 이, 이 복잡한 이제 논리니어 텀을 무시를 한다면 그러니까 논리니어 텀은 이게 되죠. 이 비설형항을 무시를 한다면 이거는 바로 그냥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트랜스포트 방정식 그러니까 수송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논리니어 텀을 무시하고 만약에 그 초기 조건을 F0로 내가 준다면 실제로는 요 미분 방정식은 구체적으로 해를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F0 이퀄 XTV V로 이렇게 주어진다면 실제로 이 미분 반드시 해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F 이퀄 마이너스 T 그레디언트 XF0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해주면 실제로 F0의 XTV가 되기 때문에 어 VXF의 실제로 대입하면 이게 회가 되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논리니어 텀인 이 항을 추가를 해버린다면 이제 얘기가 달라졌어요. 우선은 논리니어 함수가 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왜냐하면 이 파일 자체가 이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정의돼 있고 이 파일 자체는 F로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F에 대해서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이라는 것도 F로부터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구성적 방정식, 그 셀프 컨시스턴트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되게 이 방정식을 좀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쉬워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이 미분 방정식은 되게 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관찰을 한번 해보죠. 이게 무슨 어떤 도움을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다음과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만약에 한번 다음과 같이 함수를 쓴다면 이거랑 이거랑 같은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벡터장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F는 이제 실수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다이버전스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다이버전스를 계산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다이버전스 XV V 람다 파이 F라는 것은 그러면 이 다음과 같이 정의된 벡터장의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발산을.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해 주면 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VIF 그 다음에 VI의 람다 F의 그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게 제이죠. 네. XI의 파이의 음, F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i를 1부터 3까지 다 더하는 관행을 쓴 거고요. 네.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의 정의죠. 그 다이버전스는 이제 그 각각 벡터작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데리베이트 미분을 이제 취한 다음에 다 더한 거니까요. 자, 그럼 이걸 미분 계산해 보시면 여기는 지금 x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죠. 그래서 이 미분 연산자는 f로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summation I1 through 3 그럼 vi의 f의 xi 플러스 그러면 이제 이 파이 자체는 이제 어떻게 정의된 함수였냐면 이 파이는 fdv를 적분한 것을 외부력으로 가지고 있는 파이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 이 파이 자체는 이미 t하고 x로만 정의된 거죠. 그래서 v를 미분대려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은 람다 xi 파이 vi f가 됩니다. 자, 이걸 그러면 그 정의를 다시 쓰면 이거는 v 닷 그레디언트 x f 그 다음에 어 람다 x 파이의 vf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미분 반도식을 이 편미분 반도식을 이와 같이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어떤 큰 영향을 주느냐라는 의문이 좀 들 수 있는데요. 이걸 잘 보시면 이걸 잘 보시면 이 다이버전스 xv v 람다 x 파이가 이것만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면 이건 사실 어렵지 않게 이제 0임을 관찰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 편미분반도식이 가지고 있는 아주 되게 묘한 성질 중 하나예요. 다이버전스가 0이에요. 이 다이버전스가 0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라고 연관이 있냐면 이제 이것으로 요 벡터자 고리따를 제가 좀 소개할 건데 어 좀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인데 고리따 한번 다시 관찰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이거 지금은 이 미분 반도식은 지금 보면 지금 1차 1개 미분 반도식입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특선성 방법론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다음과 같은 어, 미분 반도식을 풀 수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로부터 인듀스는 그 플로에다가 내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그 다시 연쇄 법칙을 적용해 주면 F 그다음에 요거는 그 연쇄 법칙에 의해서 그레디언트 F 그다음에 X 닷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V의 F의 V 닷이 나오겠죠? 이 연쇄 법칙 쓴 겁니다. 그럼 이 연쇄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여기 있는 편미분 반도식이 해가 되니까 요놈은 F의 V XF 그다음에 요놈은 람다 XF의 그레디언트 F의 0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러면 아까 이 성질로부터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OD를 풀면 이 메소드 캐릭터리스틱을 이용해서 이 편민반칙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그 이 편민반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 이 앞에서 소개했던 거랑 다르게 이 파이가 이미 그 F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푸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편면받으시게 해를 찾는 건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편민반도식을 좀 조금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이 약간 좀 팬시하게 좀 쓰는 방법인데요. 요 VP를 조금 팬시하게 쓴다면 다음과 같이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H는 뭐냐면 V 스퀘어에 나누기 2, 그다음에 람다 4파이,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놈이고요. 여기서 이제 요 브라켓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브라켓입니다. 이걸 우리가 포화성 브라켓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편미분반도식을 앞에서 소개했던 이 편미분반도식을 이런 식으로 써버리게 되면 이제 이걸 해미토니안 방정식으로 또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또 되게 많은 스트럭처가 있거든요. 뭐 심플렉틱 스트럭처라던가 여러 가지 되게 좋은 구조들이 있는데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의된 편미분반도식에 아주 좋은 성질이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리우비 정리라는 아주 좋은 성질인데요. 우리가 아까 사실은 관찰했었어요. 네. 이거는 약간 좀 일반적인 벡터장 이론에 좀 해당되는 건데요. 이거 ODE 이론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U라는 것이 어 ID에서 이제 RD로 가는 어떤 벡터장이고 이 여기서 저기 되는 ID는 사실은 ID 필요는 없는데요. 우선 편의를 위해서 그냥 ID라고 하죠. 그가 만약 가 다이버전스 다이버스 U를 만족한다면 네, 다이버전스 U를 만족을 하고 만약에 이제 다음과 같은 편미분반도식의 해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편미분반도식의 해가 된다면 어떤 좋은 성질이 있냐면요. 이 벡터장의 자코비안이 이 상수가 돼요. 근데 이 상수가 되는 걸 넘어서서 어떤 성질이 또 만족하냐면 이제 FTX를 내가 만약에 F0 x의 t 마이너스 tx로 이제 내가 정의를 한다면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 OD를 통해서 이제 뭐 우리가 솔루션을 정의를 했잖아요. 그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어떤 일까지 만족을 하냐면 FT의 LP 노름이 F0의 LP 노름이 돼요. 그래서 P는 1과 무한대를 다 포함합니다. 여기서 LP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어떤 Rn 전체에서 F, X, P 승의 DX의 원어블 P를 취한 거예요. 여기서 P가 만약에 무한대보다 작으면요. 만약에 이제 P가 무한대면 그냥 수프리멈 X의 FX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FT라는 놈이 F0에 의해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이제 이 자코비안이 상수면 이 결과가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 게 이게 뭐를 말하냐면 이게 어, 그, 이 XT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XT라는 것으로부터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하면 이 상수가 되면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수가 있기 때문에 요 노름이 정확하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 자코비안이 뭐까지 되냐면 이게 그냥 정확하게 1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P가 이제 무한대인 경우에는 이게 이 X라는 맵이 사실은 디페어모피즘이 되기 때문에 미분 동형 사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둘이 같은 거예요. 네. 증명을 하면 사실 이제 내가 JT 알파라는 것을 내가 디터미넌트 알파의 X 알파라고 하면요. T 알파. 이게 바로 그 X의 자코비안 일정이죠.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DDT J가 뭐하고 같냐면 다이버전스 U의 T의 XT 알파랑 JT 알파가 돼요. 이거는 그 여러분들 선형대 수학에서 배운 코팩터 그 여인수 전개를 이용하면 코팩터 익스펜션 코팩터 익스펜션을 적용을 하면 이걸 유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뭘 가정했었냐면 요게 다이버전스가 풀이가 된다는 것을 가정했었죠. 그래서 이놈은 사실 0이래요. 근데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이제 J0 알파라는 것은 이미 알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X 제로 알파는 알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자코비안 이퀄 제로 알파는 사실은 1이 돼요. 왜냐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되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이 J라는 것은 이 3인분 반정식의 해는 뭐가 되냐면 그냥 1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증명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걸로부터 나온 그 교훈이 뭐냐? 이거부터 나오는 교훈이 뭐냐?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이 캐릭터리스틱 PD에서 이, 이 벡터장이, 이 벡터장이 다이버전스 XV를 취하면 이게 0임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캐릭터리스틱으로부터 유도된, 요 OD로부터 유도된 특성상 방정식은 저 앞에 있는 정리에 의해서 디페어모피즘이 되고 아주 놈까지 프리저브 되는 아주 좋은 놈이 돼요. 그래서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만약에 이제 저런 편명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요 놈이 요 미분 반정식의 아주 좋은 캐릭터리스틱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걸로부터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FT의 LP 노름이 그냥 F0의 LP 노름이 돼요. 그래서 아주 되게 이 해밀토니안 반도식은 되게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앞에서 있는 그 캐릭터리스틱 OD 자체가 디페오모피즘 XV라는 공간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디페오모피즘을 만들기 때문에 요 노름을 보존하는 아주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는 아주 큰 맹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 파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파이라는 것이 어 실제로 이 F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평균 반도식의 해를 이 캐릭터리스틱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평균 반도식의 해를 유도하는 그 존재성을 보이는 건 좀 약간 다른 스토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 평균 반도식을 실제로 어떻게 푸느냐?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거는 이제 캐릭터리스틱 오리를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피트카드 이터레이션으로 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 앞에서 우리가 해미토니안 방정식을 그 블라소프 화성 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스트럭처로 이제 풀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H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냐면 어
v 스퀘어 디바이드 바이 2 람다 4 파이 xv yv 어 1 x 마이너스 y f txv tyv dydv로 정의되어 있는데 해밀토니안이고요. 이걸 풀고 싶은데 이걸 푸는 게 만만치 않으니 적당한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리자는 거죠. 이터레이션 시퀀스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어떻게 돌리냐면 그 n 플러스 1 이터레이트는 어떤 걸로부터 나오냐면 어 fn 플러스 1이랑 hn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건 f0로 주고요. 여기서 hn은 v 스퀘어 나누기 2 람다 4파이 r3의 yv f의 fn의 tyv x 마이너스 y dy dv로 정의돼요. 자,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F1은 그냥 F0로 주고요. F0는 그냥 F0로 주고요. 그럼 F0로부터 이제 F1을 유도할 수 있고 F1으로부터 F2를 유도할 수 있고 F2로부터 F3를 유도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전형적인 피카드 반복론이죠. 예, 피카드 시퀀스가 되죠. 예. 그럼 실제로 이 시퀀스를 이용해서 이 해미토니안 스트럭처를 잘 관찰을 해서 요 편미만조식의 해가 존재함을 보일 수 있어요. 사실은. 예. 이 해미토니안 스트럭처 우선 이 각각의 엑센들이 해미토니안이기 때문에 이 해가 글로벌리 존재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리미팅 시퀀스는 좀 약간 해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아까 해미토니안 좀 다르게 이거는 뭐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어 국소적 해의 존재성까지는 볼 수 있어요. 예. 그 F0가 만약에 이제 적당히 C1, XV 정도 만족을 하고 적당한 뭐 디케이한 조건들 아주 뭐 좋은 조건들 다 만족한다면 이 원래 이 포화성 방정식의 블라서 포화성 방정식의 해의 존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모두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평균 방정식 스트럭처가 이미 그 해밀토니안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 뭐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질로부터 이 FXN에 대해서 FN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성질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 뭐 F의 해의 존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수업 레벨에서는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어서 좀 다루진 않을 텐데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렉처 노트에다가 증명을 좀 남겨놓겠습니다. 네, 아무튼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카드 반복론 자체는 그 상당히 많은 방정식에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봤던 아주 간단한 리니어 방정식만 살펴봤었는데 리니어 방정식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 뭐였지? 그 벌글스 방정식에도 적용되고 이 블라서 포화성 같은 아주 특이한 넌리니어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제가 뭐만 말했냐면 국소적 해의 존재성만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 해미토니안 OD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코어시비티 강제적 조건을 준다면 해의 대역적 존재성을 논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해미토니안 방정식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미토니안 방정식이라고 해서 해가 대역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람다의 부호에 따라서 람다의 부호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해의 대역적 존재성과 대역적 존재성이 일어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모델일 때, 그 다음에 디멘전이 4일 때는 이미 어떤 것이 잘 알려져 있냐면 유한 시간 안에 해가 폭발합니다. 유한 시간 안에 해가 폭발하고 뭐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좋은 시나리오가 안 일어나요. 예. 근데 반면에 이제 3차원의 경우에는 해의 초기 조건이 매우 작다면 해가 존재하고요. 해가 대역적으로 존재하고 그 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최근에나 좀 증명이 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라지 이니셜 데이터에 대해서 3차원 같은 경우는 그 이니셜 데이터가 매우 매우 커도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것도 최근에 다 증명이 된 방법입니다. 이건 1990년대쯤에 증명이 된 거예요. 예. 이게 그 한 가지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해미토니안 OD와 다르게 해미토니안 PD 같은 경우는 뭐 해 존재성이 있다고 해서 해가 대역적으로 되느냐 그거는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여기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Fn 플러스 1에서 이터레이션이 정확하게 어떻게 도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어, 자 보시면 이제 F1이 F1에 이제 X0 XV가 이제 F0로 정의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H H0는 뭘로 정의되어 있냐면 어 이걸로부터 정의된 벡터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F0로부터 정의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F1 같은 경우는 H0에 제로부터 이제 정의된 거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F1을 풀 수 있고요. F1으로부터 이제 H1을 정의할 수 있고 H1으로부터 이제 F2를 정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퀀스를 돌릴 수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FN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유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레벨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혹시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혹시 이게 그 피나이트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스kim 설정하고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개념인가요? 다시 말씀하시겠어요? 왜 뉴머리컬하게 이퀘이션 풀 때 네. 피나이트 디퍼런스 그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파이나이트 뉴멀 디퍼런스 같은 그거랑은 제가 뉴메릭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릴 수 있는데 이거 포워드 오일러나 뭐 백워드 오일러랑은 연관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약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뉴메릭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랑은 크게 보면 뭐 같지만 살짝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제가 소개했던 이 피카드 이터레이션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해의 존재성을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포워드 오일러였나 잠깐 좀 헷갈리긴 한데 아무튼 오일러 방법론을 이용해서 해를 건설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약간 살짝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정확하게 뉴메릭을 잘 몰라가지고 답을 못 드리겠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해미토니안 방정식의 예시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인데요. 노니니어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렇게 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니셜 데이터도 이렇게 주어지고요.
만약에 유니셜 데이터가 여기서 H1이라면 H1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함수들의 모임이냐면 U가 이제 L2이면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L2인 함수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P의 영역에 따라서 해의 존재성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P가 만약에 이제 D 플러스 2, D 마이너스 2면 이제 해가 H 그 해가 이제 그 국소적으로 해가 존재한다는 거 잘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것까지 증명이 돼 있냐면 만약에 그 T가 이제 무한되거나 또는 요 그레디언트가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랑 같다 이런 거를 분명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 OD랑은 약간 다르죠. OD 같은 경우는 그 XT가 이제 XT의 절대값이 무한대로 발생하지 않은 거. 뭐 그런 조건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OD 여기 같은 경우는 L2가 T가 만약에 유한하다면 이제 그레디언트의 L2 놈이 무한대로 발산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나와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국소적으로 해가 존재된 것을 이제 대역적으로 바꾸게 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어떤 이제 아까 관찰했던 해미토니안 같이 어떤 그 보존되는 양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이제 보존량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스예요. 네. 그러니까 질량이죠, 질량. 질량은 이제 어떤 퀀티티를 말하냐면 RD UTX 제곱의 dx 이게 보존이 되고요. 이거 실제로 미분 반도식에 그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 반도식 잘 대입하면 보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어떤 거냐면 이제 EUT 워터벨트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멘텀이 있어요. 모멘텀으로 이제 뭐냐면 아예 이미지라는 파트에 다음의 숫자가 이제 또 보존이 됩니다. 연수 문제로는 실제로 위 세, 위 세 개가 보존량임을 보존량임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보존량을 바탕으로 어떤 걸 사실을 볼 수 있냐면요. 이제 P가 만약에 이제 1 over D 4 divided by D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이제 그 요, 요 노름이 다음과 같은 양들로 컨트롤이 가능해져요. 이게 좀 길어서 좀 가져오면.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P가 이런 영역을 만족을 한다면 요 V의 P 플러스 원 노름을 저런 놈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그럼 무슨 영향을 갖느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 V라는 노름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스 컨저베이션 때문에 저 항은 이미 보존이 돼요. 그 다음에 뭐를 알고 있냐면 이 에너지 자체가 이미 보존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요 놈은 요걸로 이제 컨트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걸로부터 뭐를 유도를 할 수 있냐면 사실은 그레이디언트 U가 L2가 어떤 컨스탄트로 바운드가 된다면 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 방정식을 이 부등식을 유도하는 건 좀 다른 문제지만 요거랑 이 세 가지 이 별들로부터 이제 유도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 영스 부등식을 이용하면 유도할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실제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되게 하는 상수 C를 찾을 수 있어요. 예. 좀 그러면 그 아까랑 그 무슨 아까 예전에 앞에서 소개했던 이제 해미토니안 OD에서 잠깐 소개했던 그 논법이랑 비슷한 게 발생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T가 무한대가 되거나 아니면 이 그레디언트 U가 폭발해야 되거든요. 유한 시간 안에.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해가 대역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이 되는 거랑 이제 위배가 돼서 사실 이로부터 뭐가 보여지냐면 T가 이제 사실은 이 조건 하에선 T가 이제 유한 시간 그 대역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 해의 존재성을 보이는 건 다른 문제지만 어, 그 어떤 이제 보존량을 관찰함으로써 평균반도식의 해의 대역적인 존재성을 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보존량을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OD랑 다르게 이 PD는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의 존재성을, 그러니까 해의 대역적 존재성을 보이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키 퀀티티들을 잘 관찰해가지고 라이프 스팬이 유한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아규먼트를 좀 보여야 돼요. 이게 쉽지 않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논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또 뭐까지 좀 나오고 있냐면 이제 이게 최근 근 5년간의 최대 발견 중에 하나인데 어, 어떤 타입의 논리니어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제 블로업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까지 이제 요즘엔 알아내고 있어요. 이게 최근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발전되고 있는 평면 방정식이 아주 큰 흐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내 있는 전문가 중에는 뭐 카이스트에 있는 권수식 교수님이나 아니면 현재 지금 프랑스 과학연구소에 있는 김기현 박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연구자들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생각보다 많은 이해가 네,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은 이제 포화성 방정식인데 이것도 결이 달라가지고 여기서 그냥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테이크어웨이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해미토니안 OD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해미토니안 PD의 예들을 소개했는데 그게 아까 소개했던 이제 블라서 포화성 방정식. 그 다음에 지금 잠시 얘기했던 이제 그 넌리니어 슈레딩거 이퀘이션. 네, 이렇게 두 가지 예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의 편묘만드식의 해를 보여주는 건 안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예. 사실은 이 두 가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케이스는 사실은 피카드 방법론으로 다 풀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그걸 다루는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OD랑 다르게 로컬 결과를 글로벌 확장하는 것은 이 해미토니안의 어떤 특별한 스트럭처만 어떤 알지브레 스트럭처만 가지고는 그 보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뭔가 약간 좀 특별한 구조를 관찰하지 않으면 이 해가 대역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이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오늘 하고자 하는 바였어요.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포화성 방정식을 좀 푸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겠습니다. 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그럼 비디오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